안녕하십니까. 첸의 아시아에서 메소드가 국내 다문화 교육 연구의 탈식민화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생 염태근입니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소경희 교수님과 함께 작업하였습니다. 연구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패러다임 아래 보편과 당위로 여겨져 온 서구의 메타 내러티브를 해체하고 지역적, 토착적, 맥락적 차원에서 교육 연구를 재개념화하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구 이론과 관점에 익숙한 교육 연구 풍토와 서구 중심의 지식 생산 구도 속에서 과연 어떻게 비서구, 아시아, 한국의 독특한 학문적 실천을 달성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적 물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식민주의적 관점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의 물리적 종식 이후에도 그 영향력이 비서구 사회에 여전히 편재함을 전제로 서구 중심적 글로벌 지식 생산 체계 및 권력 구조를 비판하고 비서구의 지식 생산과 담론 형성을 도모합니다. 특히 교육 연구에서 탈식민주의적 담론 형성과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첸의 영향력 있는 저서 아시아에서 메소드는 아시아의 맥락 위에서 탈식민화를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교육학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첸은 아시아에서 메소드라는 저서를 통해 서구에서 비서구로 흘러가는 지식 생산의 일변도 현상을 비대칭적인 권력관계의 문제로 비판하고 아시아의 역사와 경험을 중심으로 한 지식 생산 체제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아시아 내 다양한 문화와 사회 간의 상호 참조를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서구에 의존적이지 않은 아시아적 주체성의 재구성을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서구에 대한 전적인 거부나 비서구 사회에 대한 무비판적 낭만화라는 이분법을 모두 경계하고 비판적 융합에 기반한 아시아의 탈식민화 방안을 논한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첸의 논의는 인종적, 문화적 이질성이 심화되고 있는 한국 교육연구 맥락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첸의 논의는 서구 이론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를 인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타자로 규정되어 온 소수자 및 아시아의 주민들을 바라보는 방식과 태도를 역사적 맥락 위에서 다시금 성찰하게 함으로써 탈식민적인 교육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 탈식민주의 이론의 전개와 발달입니다. 탈식민주의 담론은 크게 세 단계를 거쳐 발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탈식민 담론의 형성과 발달 단계입니다. 1492년 유럽의 식민지 확장의 출발을 알린 상징적 시점을 기준으로 서구 제국주의 식민주의에 저항하는 움직임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등 비서구 각지에서 발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탈식민 담론이 이론화되는 단계입니다. 이때 탈식민 담론은 비로소 학문적 이론화가 되었고 동시에 여러 비판적 논의들을 거치며 정교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세계 탈식민 담론의 확장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구에서 발달해온 탈식민주의 이론과 담론이 가진 한계를 비판하고 비서구 사회의 지정학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위에서 탈식민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합니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첸의 아시아에서 메소드 역시 이러한 세 번째 단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첸의 아시아에서 메소드의 핵심 아이디어와 주요 개념들입니다. 이 장 이후부터는 아시아에서 메소드를 방법으로서 아시아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으로서 아시아는 탈제국화, 탈식민화, 탈냉전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상호참조, 비판적 융합주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 기반으로서 지리식민적 역사적 유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리식민적 역사적 유물론입니다. 이는 방법으로서 아시아를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유물론, 지리적 유물론, 공간적 유물론의 각각의 이론적 논의들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첸이 검토한 후에 식민주의 영향력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지리식민적 역사적 유물론입니다. 첸의 말을 빌리면 현대의 문화 및 주체성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 지역사와 식민주의 역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첸은 지리식민적 역사적 유물론을 통해 아시아의 국가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구의 이론과 관점에 얽매이지 말고 각국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과 지정학적 특수성 그리고 식민 제국주의 잔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탈제국화, 탈식민화, 탈냉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방법으로서 아시아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먼저 탈제국화는 암묵적으로 서구를 쫓아가려는 우리의 주체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혹은 우월한 제국주의적 입장에 동참하려는 무의식적 욕구에 대한 반성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탈식민화는 식민 지배자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종속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당연시되어 온 서구의 이론, 가치, 관점들을 비판적으로 비로소 검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탈냉전이란 반공의 모델로서 미국을 쫓아온 동아시아 사회에서 미국은 모방해야 되는 것 동시에 극복해야 되는 양가적 대상으로 변모하였다고 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탈냉전은 냉전의 구도,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중심적 구도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상호참조와 비판적 융합주의입니다. 상호참조와 비판적 융합주의는 방법으로서 아시아를 위한 구체적 전략입니다. 먼저 비판적 융합주의는 주체의 능동적인 반성과 성찰 그리고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타자와 병증법적 상호작용을 이루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단순한 혼합이 아닌 약자 상호 간의 동일시와 적극적인 타자의 내면화를 통해 다원적 주체의 목소리를 발굴하고 외부의 다양한 정보가 내부로 유통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척하려는 실천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상호참조입니다. 동아시아 학문사회는 주로 미국과 일본이라는 주류 담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첸은 서구의 이론과 관점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하여서 유사한 역사적 경험과 인식을 공유하는 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대와 상호참조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비로소 상대할 수 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즉, 그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읽고 연구하는 자료의 출처를 아시아 혹은 제3세계 맥락에서 생성된 내용들로 구성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다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다문화 사회의 맥락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서구 사회와 대조적인 다문화 사회의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기적으로는 서구와 달리 1990년대에 들어서야 이주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이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온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적인 차원에서도 이주민들 대부분이 경제적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해온 현대적 이주민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주민들에 대한 동아주의적 인식이 서구 다문화 사회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국내 다문화 교육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다문화 교육은 크게 세 가지 동향을 구성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문화 이론과 정책에 관한 연구, 두 번째로는 결혼 이주 여성 및 이주 노동자들을 자녀에 대한 연구, 세 번째로는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들입니다. 이러한 연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많은 수의 연구들이 다문화 교육에 있어서 서구의 다문화 이론을 탐구하거나 이에 기반하여 기존의 교육 정책이나 실천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 정책을 비판적으로 다룬 연구들조차도 서구의 다문화 이론에 의존하고 있어서 한국 다문화 사회의 정책적이고 맥락적인 특성에 기반한 구체적 개선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인식 개선에 관한 연구들 역시 서구의 다문화 이론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의 현실과 지역적이고 맥락적인 특징을 반영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방법으로서 아시아가 국내 다문화 교육 연구에 주는 시사점을 5가지로 종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문화 교육 연구의 비교 대상국과 사례를 다양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시아 사회의 여러 국가들을 다문화 교육과 관련되어 구체적으로 비교, 참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타자의 맥락과 인식론에 대한 탐구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인식, 이주민들의 삶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탐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문화 교육 연구자 및 실천가의 자기애체적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다문화 교육 연구자 및 실천가들이 부지불식간에 따르고 있는 서구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이를 반성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포함합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의 다문화 현상의 특징을 탐구하고 이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에서 강조하는 인종 개념이 어떤 식으로 다문화 교육 맥락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적용이 서구 사회와는 어떤 다른 특징들이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차원에서 탐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텍스트에 내재한 서구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문화 텍스트라고 하면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정책 혹은 교과서, 여러 문서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텍스트에 내재한 서구 중심주의를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서구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성찰하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의 및 결론입니다. 방법으로서 아시아를 교육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시아라는 것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아시아를 체엔의 논의에 따르면 여전히 식민, 제국, 냉전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억압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이 상호 참조 혹은 비판적 융합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적 논의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한계점 혹은 쟁점 사항에도 불구하고 방법으로서 아시아는 아시아적 관점을 교육 연구에 있어서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비판적인 지식 생산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서구 중심적 인식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주체성과 경험을 반영한 교육 연구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 본 연구는 국제적으로 활발히 토론되고 있는 주요 학자의 아이디어를 국내에 소개하고 이를 국내 맥락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론적 차원에서의 논의이며 더 나아가 구체적인 연구 분야 및 주제에서 해당 아이디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법으로서 아시아라는 아이디어에 기반한 탈식민주의적 경험 연구가 진척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